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수요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건가요? 덥네요. 아침부터 덥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기상 관측일에 5월 아침 기온이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오늘이. 확실히 더워.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이 네. 진짜 덥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반팔 처음 계시죠. 우리 둘 다 그러네. 시원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여름이 이제 좀 온다, 계절이 바뀐다 느껴지는데 이왕에 이제 뜨거워질 거면은 증시도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불장으로 하는데 가야죠. 코스피 네. 코스닥 어쨌든 어제와는 좀 분위기 다르게 1%대 상승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섹터를 보니까 네. 백신 코로나 관련주가 또 강세더라고요. 네. 중화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태국까지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냉방병 이제 또 걱정을 해야 걱정해야 되는 되거든요. 시기인가요? 네, 네. 여러분들 몸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건강뿐만 아니라 또 세미나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죠. 더운 걸로 좀 유명한 곳이긴 한데 여기가 더위 얘기를 더운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대구네요, 대구입니다. 대구. 네.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 및 매매 전략 세미나 NH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데 네. 사실 수도권에만 너무 세미나 집중돼 있다. 이렇게 좀 아쉬우셨던 분들 대구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함께 하시나요? 저희 대구에서는요, 해외 주식 자산관리 컨설팅부 NH투자증권 정세찬 이사님 그리고 박현지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날짜 확인하시죠? 5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4시부터 2시간 오후 6시까지 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인천에서 아마 성황리에 끝난 맞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다음 주에 또 월요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신청을 지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시황부터 시작해서 실전 매매 전략까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누구와 함께 하나요? 수요일은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우리 정우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도 네. 시원하게 그러니까, 또 파란색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자켓을 입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켓을 좀 벗고 셔츠만 입고 진행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편하게 입고 오셔도 될 게 보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이제 경제 방송 하면은 넥타이까지 자켓까지 좀 입고 딱딱하게 좀 진행. 요즘은 트렌드가 그게 아니에요. 예, 좀 조금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많이들 이제는 부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매번 항상 소개로 이제 시작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니까 오늘도 그렇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NH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우창 부장입니다. 제가 이제 또 요새는 또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1분만 네. 또 내용은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1분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틀어주시면요. 네. 저는 이제 요런 좀 그런 나이와 경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뭐 국내 주식, 뭐 채권 뭐 다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해외 주식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PB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매니저를 좀 잘 아는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한다. 요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평일에는 뭐 담배는 원래는 안 하고요. 술을 안 먹고 좀 날카로운 이 촉을 가지고 있어야지 고객 자산 그 운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술을 안 먹는 그런 좀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깨어 있는.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는 예전에 설명을 드려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 자산과 나의 자산이 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거를 미국 우량주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방향을 저는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고객의 자산이나 연령, 투자 성향을 반영해서 좀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객의 수익률, 자산 증식만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증권사 직원들도 1년에 본인 연봉 하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진 않지만 고객분들에게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려면 또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와서 좋은 내용을 드리려면 사실 뭐 저도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같은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아님께서 이 개인들은 상담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증권사 PB분들 만나면은 막 거액을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 정도로 나 푸시가 정도가 없는데, 될까?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만약에 맡기신 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시나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액은 조금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지인분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도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리고요. 네네네네. 물론 이제 제 판단으로 제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본인이 그냥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하는데 뭔가 이런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서비스를 해드리죠.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금액이 뭐 작고 크고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계속 저와 고객이 같이 성장하는 방향을 저는 좋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5천만 원이 향후 5억, 10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보다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을 보고 압구정으로 좀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수요일마다 네. 정우창 부장님 또 격주로 나와주시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맡기진 않지만 이 방송을 보고 힌트를 많이 얻으시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또 연락을 하시는 것도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여진이 좀 늦게 왔나 싶더라고요. 뉴욕 3대 지수가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이게 15일 만에 동반 하락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강등 이슈부터 미국의 어떤 증시 흐름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주시죠. 네, 뭐 그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그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2011년에 S&P가 강등을 했을 때 정말 그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무디스가 강등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뒷북일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요새는 사실 금융시장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별일이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최근에 이틀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큰 영향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어저께 뭐 좀 하락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막 주식을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냐?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정고점을 이렇게 보면 지금 S&P가 한 3%, 나스닥이 한 4,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정고점을 뭐 뚫고 갈 수도 있지만 네. 좀 욕심을 내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게 보는 그런 관세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게 해결이 됐지만 이 앞으로 결국은 인플레의 영향을 뭐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제 지표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하향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일부 주식 비중을 가져가면서 네.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 종목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가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셀 아메리카 뭐 신흥국으로의 어떤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 국채, 채권 차라리 이거를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볼까? 이 고민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저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은 네. 그 자꾸 이제 투자를 저희가 막 매크로 분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자산 배분가 아니잖아요. 제가 내 개인 돈 5천 1억 뭐 3억 5억 뭐 많게는 10억까지 이렇게 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국가를 뭐 지금은 미국에 해야 된다. 지금은 자꾸 한국에 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좋은 주식이나 섹터를 찾는데도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디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미국 주식이
정말 든든한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든든한 한 국밥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든든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어. 저희가 떡볶이를 몇 끼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은 뭐 50% 이상 항상 투자를 하시는 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하시고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제가 오늘은 여지껏 매일 미국 얘기만 했는데 네. 오늘은 일본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왔거든요. 네네네. 이런 쪽도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이제 또 국밥에 비유하시니까 상당히 든든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식. 국밥 안 하고 모르겠네. 근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네. 와닿긴 해요. 우리에게 또 국밥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기업 얘기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또 부장님이 애정하는 테슬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 밤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어도 네. M7 중에서 테슬라만 그래도 유일하게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CEO의 언급도 있었고 좀 눈여겨보고 계셨던 간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있으셨어요? 네, 뭐,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지금 경제 포럼이나 그 다음에 어제는 또 CNBC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가 뭐 자료를 준비할 때 뭐 작성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체크를 해봤고요. 네.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유럽을 제외하면은 지금 수요는 괜찮다. 네. 반대로 유럽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유럽을 제외하고는 괜찮고 네. CEO를 내가 죽지 않는 한 최소한 5년 이상은 할 거다. 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의 대부분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그 누가 퍼뜨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마음이 떠났다. CEO를 안 할 거다. 이런 이슈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하나의 단체나 하나로 절대 그 품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과거부터도 테슬라를 할 때도 스페이스 X도 했었고 지금도 뭐 보링 컴퍼니도 하고 있고 뉴럴링크, XAI, 뭐 트위터, X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문어발이에요. 그래서 원래 테슬라에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요게 이제 특징이다. 그리고 또 아직도 일주일에 뭐 하루에서 이틀은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지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줄인 건 맞지만 그 아예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스캇 베센트랑 뭐 멱살 잡고 뭐 이렇게 쌍욕을 했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좀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전념하겠다 이랬지만 그래도 계속 도지 활동은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첫 주에는 이제 10대, 20대 30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몇 달 내에 한 1000대까지 늘리겠다. 뭐 이렇게 했고요.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FSD에 대해서 라이센싱 문의를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언급을 해서 이게 좀 시장에서는 좀 호의적으로 반영이 돼서 어저께 장중에 뭐 한 3, 4%까지 올라갔는데 또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가 조금 부정적으로 또 장후반에 나오면서 낙폭을 조금 많이 반납했다. 상승폭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뒤로 살짝 빠질 때 지금 젠슨 왕이 또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좀 젠슨 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만 컴퓨텍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SK 하이닉스를 찾아서 사인을 했는데 이 HBM 동판에다 사인을 하는데 사랑해요 SK 하이닉스. 아름답다니까.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한국말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훈풍이 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하죠. 그 사실 그 젠순왕이 하이닉스에 뭐 굉장히 로열티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GPU를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기술력에 맞춰서 지금 HBM을 충분한 물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하이닉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필수 불가한 그런 뭐 두 기업의 관계겠죠.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이 없었다면 그러면 지금 중국의 추격이 뭐 범용 디램에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기업이 서로 굉장히 윈윈하는 단계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만약에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뭐 최근에 어제도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잠식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정말 땡큐인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 삼성전자한테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주요 지금 벤더는 하이닉스니까 네.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HBM4 샘플이 제공이 된 상태고 네. 뭐 하반기 이제 양산 예정 하이닉스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글쎄요 젠슨왕 입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을 그러니까 것 같긴 늘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아우 우리 삼성 어떡해 삼성전자는 어떡해 이런 또 걱정 우려 목소리 삼성전자는 진짜 어떻게 할까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네. 그래도 이 뭐 사이클을 잘 따라가야 저력이 되는데. 있으니까 아. 네, 뭐 좀 직원들한테 돈도 좀 많이 주시고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좀 하이닉스가 따라갔으면 조금 더 처우가 좋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삼성에 대한 자부심 로열티가 과거처럼 되게 이제 요새는 또 젊으신 분들 다 뭐 그래도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좀 하이닉스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지인의 지인인데 그건 남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듣기로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전공인데 네. 뭐 메타 같은데 뭐 100만 불 연봉으로 초임인데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을 한 15억 주는 14억.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또 훌륭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정말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글 얘기도 간밤에 좀 나왔습니다. 개발자 회의를 열면서 AI 관련해 가지고 뭐 검색이라든지 새로운 기능들을 좀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금 얘기한 삼성전자 또 젠틀몬스터 협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구글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뭐 어저께 종합적인 AI 기술을 발표했다라고 하고 저는 사실 원본을 보진 못했어요. 네. 잤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컨퍼런스 내용이 시작되면서 좀 주가 하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글이 제가 오늘 구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뒤에. 대해서 내용을 네. 자세하게 말씀드릴 그럼 건데. 조금 있다.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구글의 AI 역량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오픈 AI에 이어서 뭐 2인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좀 뭘 발표를 해도 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대만 컴퓨텍스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젠슨왕 언급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미디어 간담회가 또 있을 예정이다 아, 그래요? 보니까 네. 여기에서 뭐 혹시나 또 우리 업체들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기술주는 최근에 뭐 미국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우리 회사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지만 네. 네.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기술주 반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 줄로 정리했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죠. 근데 왜 그렇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좋았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AI에 대한 부분이 계속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는데 대체로 유지하거나 AI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좀 잘 나왔죠. 그렇죠. 클라우드 성장이 확인이 되면서 우리가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네. 뭐냐면은 중국이 저렇게 딥식처럼 그 가성비를 만들면서 이 AI에 대해서 계속 투자나 성장이 나올 거냐. 근데 빅테크들이 이걸 확인해줬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랑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일부 해소됐죠. 중국 관련해서 관세를 낮추면서 사실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중국하고 됐으니까 다른 데는 결국 되겠죠. 미국이 조금만 봐주면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일 말을 안 듣고 거의 뭐 주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봉합을 해놨잖아요. 유해지만. 다른 데는 어차피 미국이 좀 그래 너네 깎아줄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잘해보자 하면 결국은 미국의 선택으로 협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줄어들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식을 많이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많이 사고 그래서 기관들이 주가가 좀 이렇게 밀리면 좀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좀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술주가 최근에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증시 최근에 기술주뿐만 아니라
뭐 기타 전반으로 좀 상승폭은 조금 이렇게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유동성 지표. 지수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돈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이 많이 풀리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가치가 네,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어. 돈이 100개인데 물건도 100개였어요. 네. 근데 뭐 주식이 100개였다고 치죠. 근데 돈이 120개, 130개 되면 그 100개인 거 빨리 잡아야죠. 나중에 그렇죠. 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지표까지 늘 좀 말씀을 해주시는 지표까지 확인을 해봤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초반부터 결론부터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종목 기업 중심으로 지수보다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시점이다.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를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4월 초부터 해서 보면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되돌림은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네. 좀 자료를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일본, 뭐 중국, 한국 뭐 적극적으로 좀 종목 발굴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약간 저는 좀 코로나 때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유동성이 지금 조금 풀리고 있고 네. 미국도 결국은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고 인플레 우려만 좀 잡히면 금리 많이 내리겠죠. 그리고 한국 새 정부 들어서 풀 거고 네. 중국도 계속 금리 인하하고 있고 유럽도 금리 인하 계속 하고 있고 독일도 뭐 재정을 푼다고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국면이고 근데 이제 그런 특정 섹터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특정 섹터는 뭐 피해를 안 보거나 더 좋아지고 이게 사실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우리 뭐 슬픈 얘기지만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당시 BBIG라고 해서 뭐 언택트 수혜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좀 비슷한 국면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 그때처럼 겹치진 않겠지만 네. 관세의 영향이 없거나 네. 뭐 네. 넷플릭스 없겠죠. 관세 영향 넷플릭스는 없겠죠. 관세 뭐 영향을 안 받겠죠. 네. 게임 하는데 없겠죠. 그리고 정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뭐 엔비디아 뭐 반도체 칩이나 네.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 칩일 수도 있고요. 뭐 조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흐름에서도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트렌드가 있다면 그걸 빨리 포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미국만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새로운 트렌드는 전 세계에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지수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지만 또 유동성 지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주식을 안 하면 안 되고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가지고 종목을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다. 너는 맨날 똑같은 말이냐? 저 아니에요. 제가 4월 초에만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은 종목 볼 때 아니다. 지수에 투자해야 된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종목을 잘못 고르면 정말 급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빅테크 혹은 인덱스 이거를 저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국면은 아니다.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도 네, 네, 이렇게 네. 알아서 네. 반발까지도 예상해서 왜냐하면 달라졌다, 논조를. 지난주랑 또 비슷한 말일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논조가 좀 이 달라졌다. 투자 아이디어 장표 중에 3번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제 포착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대학생들과의 축제 축제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이잖아요. 20살, 대학생들. 21살이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제가 못 알아듣는 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소비력이 있는 소비 트렌드는 저는 20, 30대가 넘어가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어를 움직이는 미디어 트렌드는 10대일 것 같아요. 10대, 20대 초반? 20대 초반. 막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 잡는 거, 이 종목군에서도 어떻게 못 따라가야 돼? 알아들으면 이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 어제 본격적으로. 은퇴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나 이거 못하겠다 이제 진짜 못 따라가겠다. 따라가야죠.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는 것과 즐기면서 따라가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이 오늘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퉁퉁퉁퉁퉁 하면 막 뭐 사우루스 막 이래요. 들어본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저도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조카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예 모르겠네요. 저는 아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부장님 몰라도 돼. 부장님 몰라도 돼. 근데 제가 부장님 이런 뉴스를 네. 봤어요. 아침에 미국 관세 충격이 실제로 지금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20% 급감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충격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좀 풀어지면 우리나라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원래 우리는 FTA였기 때문에 없던 건데 조금이나마 생겨버리면 이게 그동안 대미 자동차 수출 좋았는데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당연히 타격을 입을 거고 노이즈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런 거 없는 걸로 투자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관세 충격이 없는 데를 찾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미국에서 파는 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임금 주면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들어와라. 예. 근데 일본이 지금 그거는 못 받아들여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못 받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버티면 뭐. 네. 진짜. 아니 왜냐면 어차피 너네 아니어도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사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한 6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판매 대수로. 근데 매출액은 또 달라요. 네. 중국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해도 비싼 차는 또 대부분 미국에서 팔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진의 한 40~50%가 다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장사 안 할 거면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매스컴에서는 자꾸 미국이 좀 이렇게 핀치에 몰렸다. 뭐 일본도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런 정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이런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타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정말 반항을 하고 끝까지 싸워봤는데 이겁니다. 라는 거랑 덥석 받았구나 쟤네 또 미국한테 굴복했구나 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타격이에요. 테슬라도 타격이다.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제 로봇 택시나 로봇으로 이게 굉장히 영리한 거죠. 약간 시선을 바꾸잖아요. 네. 옛날에는 전기차 2천만 대 판다고 했다가 그거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동차 기업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기업이다. 우리는 AI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현대차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빨리 진출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변화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면 네. 다른 업체들하고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고 앞서서도 거의 결론 비슷하게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경기 침체 얘기까지도 이제 계속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좀 불안불안한 게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얘기들이 계속 한편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표 보니까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지금도 그래도 계속해서 투자는 해야 된다. 투자는 어쨌든 해야 되는 이유 뭔가 김밥 천국 메뉴가 나와 있어요. 예. 요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가능하면 네. 좀 방송에서 이제 다른 데서 듣기 힘든 좀 첨기누설이라고 해야 되나? 좋죠. 그거를 저희는 그런 거좀 기회가 되면 하나씩 너무 하는데 좋죠. 오늘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게 2005년에 김밥 천국 그 메뉴판입니다.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요. 뭐냐면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이제 나왔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메뉴잖아. 오랜만에 본다. 김밥이 2005년이면 20년 전이죠. 네. 딱 20년이네. 네, 1,000원이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김밥 1,000원, 뭐 라면 1,500원, 2,000원 뭐 이렇게 먹었던 거 같아요. 라면이 얼마였냐면 이제 2,000원. 2,000원. 된장찌개 4,000원. 좋다. 네, 육개장 뭐 4,500원. 뭐 고기 들어간 거는 5,000원 하네요. 김치볶음밥 4,500원.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제 기사를 보니까 95년에 1,000원으로 시작한 김밥이 이제 김밥 천국에서 뭐 매장마다 이제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좀 비싼 네. 동네는 좀 네. 다르고 2008년에 1,500원으로 인상이 됐다가 이게 2016년 기사거든요. 10년 전에 2,000원으로 올랐다.
2016년에 네, 예. 지금 김밥 천국도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좀 압구정은 좀 비싸죠. 예, 제가 점심 먹으러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네. 김밥 다 5,000원 넘습니다. 야, 어쩜 좋아. 아니 맞아. 왜냐면 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갔던 데 좀 프리미엄 김밥이긴 한데 네. 한 줄 시켰는데 7,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깜짝 아니 놀랐어요. 뭘 넣는데요 그, 거기 안에다가 조금 뭐 깜짝 쌀이 뭐 저기 좋은 쌀이야? 많이 지금 그러긴 여기 하는 여의도 것 여기 지금 이 로드의 그 가게에서도 여기 바로 옆에도 한 4,500원 하더라고요. 기본 그렇죠. 김밥. 기본 김밥이. 예, 예. 그 그런 무슨 거예요. 그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지만 네. 돈을 들고 있으면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 김밥도 이렇게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랐네가 아니고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3% 4% 이자 뭐 중요할 수 있죠. 근데 내가 3% 4% 10년 받아봐야 네. 그 1,000원 가지고 10년 후에 김밥 한 줄을 못 사 먹는다는 거죠. 야.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마음은 편한데 이제 저절로 가난해지는 거라서 투자를 꼭 해야 되고 그 투자하면 맨날 손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뭐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예, 예.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이거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올라? 나중에 떨어지겠지. 근데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차트를 준비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광의 통화량과 그 KB에서 나오는 그 부동산 지수 있잖아요. 네. 그려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2배 늘어나면은 부동산 평균 가격이 2배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돈을 창고에 넣어놓는 거는 사실 가장 바보고 뭐 은행이나 이런 안전자산 물론 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때는 해야 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가격이 2배, 3배 올라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는 예전에 1,000원으로 샀던 거 절대 못 사요. 그러니까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섬뜩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메뉴판을 보면은. 야, 진짜. 저게 2005년에 맞아요. 메뉴판이라고 하셨잖아요. 밑에 이제 보니까 8,000원 이상 무료 저 배달 가능인데 저 때는 배달비가 없을 때죠. 또 그 차이가. 저 때는 어플도 없을 때고. 참. 저 때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요. 네네네. 제가 집 근처 제가 그때 뭐 중곡역 막 이럴 때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퇴근하고 김밥 한 줄 사러 가면은 어르신들이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김밥 한 줄을 시키면 옆에 이제 오뎅국 주거든요. 오뎅 안 들어있는 네네네네. 거. 그러면 김밥 한 줄에 오뎅국. 아. 그러면 그냥 한 끼가 되거든요. 지금 1,000원으로 초코파이도 하나 못 살걸요? 그러네요. 네, 1,000원이라는 가치가 뭐 그만큼, 편의점 가도 뭐 한 1,200원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달라졌다. 그 20년 만에 그 가치가 우리가 매년 보니까 모르지 5년, 10년, 15년, 20년 보면은 돈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좀 재수 없는 말일 수 있는데 저는 저축을 안 해요. 그 돈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 씁니다. 뭐 어디에다 쓰는지 소비를 네, 어디다 저도 모르게 쓰는지. 푹 나왔는데. 투자를 하거나 투자 아니면 소비. 아니면 써버린다. 네. 잘 투자하는 그 투자 아이디어 2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네.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정우창 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광고 보기 전에 결론은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네. 2005년에 이제 김밥 천국 메뉴판 가격을 우리가 보고 좀 많이 느끼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근데 투자해서 망하는 것도 잘 못 되면 마찬가지예요. 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맞아. 잘해야죠. 이제 맞아, 잘해야 됩니다. 투자도 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이제 몇 번 나오실 때마다 했던 얘기들 이제 리뷰 그동안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회초리 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네. 어땠어요? 근데 사실 이제 네.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네. 항상 뒤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네. 천천히. 우선 지난 투자 아이디어 네. 보시면 제가 4월 16일에 나와서 이렇게 매그스랑 에셋플러스 글로벌 1등 기업 ETF를
말씀을 드렸죠. 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네. 뭐 지난주에 나왔을 때보다 조금씩 더 올랐습니다. 야,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21.% 예, 이때에 비해서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21%, 15%.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에서 넷플릭스를 말씀드려서 지금 뭐 또 올랐어요. 14.6%. 야, 테슬라 봐라. 테슬라는 네. 이렇게 됐고요. 지난 방송에선 제가 이커머스 기업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쿠팡을 주로 말씀드렸죠. 네, 쿠팡은 일주일 동안 한 3.8% 정도, 네, 요 정도 올랐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그렇죠. 네, 이제 요게 또 오늘 주제가 될 겁니다. 야, 일단은 리뷰를 해보니까 오늘은 회초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게 일단 없어요. 네, 너무 지금 수익률이 괜찮은 느낌인데 오늘은 그래서 어디로 저희가 떠나봐야 될까요? 근데 오늘 얘기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던 지금 종목들 중에서 쿠팡 얘기도 좀 있었는데. 아, 쿠팡 얘기를. 뭐 드러켄밀러가 쿠팡에 투자를 했다가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해는 없었다. 뭐 이거 뭐 직접 한 얘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네네네.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넘어가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탠리 드러컨 밀러라고 지금 스캇 베센트랑 같이 근무를 했었던 분이죠. 옛날에 소로스 펀드에서. 이분이 이제 연평균 30.4% 수익률을 올렸고, 사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밈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뭘 샀다 뭐 이러면 뭐 이렇게 되는데, 지난 방송 때 이제 쿠팡이 한 5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썰틴F라고 이제 또 일주일 사이에 신규 포지션 25년 1분기 포지션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쿠팡을 늘렸네요. 오. 네. 포트 5위에서 이제 3위로 늘렸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사실 우리 보시는 분들이 야, 그러면 이제 쿠팡을 사면 된다. 뭐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안 사시잖아요. 왜냐면 증권 방송에서 워낙 뭐 종목들 많이 얘기하고 내가 샀다 피본 기억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안 사시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언급하는 거는 최소한 뭐 100만 원 이상이라도 좀 삽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네, 그리고 네. 이 쿠팡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썰틴F 같이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투자의 그루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여기서 잠깐만 조금 뭐 PR을 하자면 네. NH투자증권 모바일 앱에서는 다 제공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뭘요? 요 썰틴F의 일산에서 포지션. 그 보고서 포지션을. 그래서 워렌 버핏부터 해서 우리 유명한 뭐 마이클 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탠리 드러큰 밀러도 그렇고 네. 모바일에서 저희가 무료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H 투자증권. 아, 네. 좋습니다. 좋네요. 아, 네. 그러니까 조정된 건 또 얼마큼 조정됐는지 실시간으로 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네. 추가 오늘부터 이제 진짜 네. 새롭게 아이디어를 이제 또 주셔야죠. 네. 오늘 시작할 때 네. 일본으로 간다는 맞아요. 얘기. 네,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뭐 미국도 좋지만 이제는 뭐 일본, 중국, 한국 뭐 적극적으로 종목 발굴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떨까요? 이제 일본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수출이 좀 힘들죠. 그렇죠. 과거 같이 여의치 않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수를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일본도 아마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제가 뭐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아이디어로 일본의 소비재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아마 수출의 어려움을 내수 확장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 네. 예,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유도하고 있잖아요. 너네 수출만 하지 말고 너네 내수를 좀 키워라. 그죠? 그래서 통화가 조금 엔화가 좀 강세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초봉 인상을 71%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만큼 늘려줬는지 여기 이제 퍼센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내국인들의 소득이 좀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또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의 소비재를 많이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소비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일본은 오랫동안 좀 임금 인상이 안 됐던 세상에 그렇죠. 머물러 있었던 맞습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최근에 네. 보면은 인상을 좀 하고 있고 저 여행 수요는 가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에 그 난카이 지진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예언 비슷하게 해서 7월에 난다. 뭐 이런 게 그래요? 있대요. 그래서 오. 취소되는
재밌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참고를 있습니다. 해보시면 네네.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 다음 얘기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이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방송이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수상한 뭐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제가 예시로 드는 거다. 일본 소비재. 그래서 제가 좀 꼽아본 거는 네. 회전 초밥. 아이 좋아하죠. 스시로를 사업하고 있는 이제 소비재 기업 푸드앤라이프라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이거 아. 그때도 한번 언급을 아니요, 전 처음. 이게 저희 방송에서 한번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지훈 부장님인가? 스시로 박지훈 부장님인 것 봐야 같아요. 된다. 이야기를 어쨌든. 해주셨는데 여기저기서 네, 나오네. 좋습니다. 네. 한번 제가 박지훈 부장한테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평소에 친하긴 한데. 네. 자, 그래서 이 스시로도 저도 이제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이런 스시로에 가진 않았는데 이거와 비슷한 컨셉에 거기서 이제 태블릿으로 저희가 주문을 하고 네. 한국어도 다 돼 있어요. 뭐 영어, 한국어, 일본어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주문을 이제 하나마다 내가 주문하고 그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데 보통 이제 기본이 이제 100엔이거든요. 100엔이면 1,000원. 1,000원꼴. 1,000원. 오. 그래서 싼 걸로 꼬시면서 또 이제 오늘의 특선 메뉴에서 한 5,000원, 6,000원도 팔아먹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신압으로 네. 먹다 보면은 싸니까 갔는데 막 이제 몇만 원 1인당 먹게 되고. 그렇죠. 네. 또 맥주가 또 맛있다네 하고서 또 사 먹게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이 스시 기업 중에 이런 회전 스시 기업 중에 1등 기업입니다. 스시로. 네, 예, 네. 1등 기업이고,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가 최근 이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스시로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이 중국에서 높은 가성비 레스토랑 체인으로 포지셔닝이 됐다. 그래서 일본은 좀 안정적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해외 사업 성장을 확인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굉장히 상승 중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에도 한 진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매장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부진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던데. 잘 돼요? 네. 오. 매장을 막 매장에 이 따라 본사에서 확장하는 의지는 뭐 많이 없겠지만 뭐 저도 이제 이 기업을 하면서 후기들을 봤는데 네. 뭐 대체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는 좀 비싸다는 평가는 있더라고요. 뭐 일본보다는 좀 비싸다. 쿠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부 매출이 이제 네. 최근 실적입니다. 네. 매출이 한 45%. 근데 영업이익은 144%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폭발하는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당 이렇게 실제로 큰 화면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뭐 몇만 원 이상 먹으면 뭐 게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벤트가 있구나. 그래서 당첨되면 뭐 오늘의 스시 공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재밌다. 약간 좀 네. 재미도 좀 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광저우 뭐 선전이나 뭐 청두나 이런데 이 단일 점포당 이 매출 성장이 뭐 100%가 넘어가죠. 뭐 이건 뭐 좀 이렇습니다. 아니, 이게 중국 소비와 중국의 어떤 내수가 더 좋아지면은 더 치고 달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근데 이거는 뭐 중국 내수가 갑자기 좋아지긴 쉽진 않겠지만 제가 아까 드린 아이디어 중에 트렌드를 포착해야 된다. 네. 최근에 인기 있는 거. 네, 그런 게 고객들이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가성비에 대한 니즈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막 다이소 막 엄청 그렇죠. 하듯이. 네. 그래서 이 스시로도 작은 가격으로 사실 내가 가서 100엔짜리만 먹으면은 10,000원이면 10접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푸드앤라이프 일본에 상장돼 있고요. 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투자는 사실 기업 투자, 종목 투자는 좀 활발한 편이에요. 미국 얘기 하다가 일본 얘기하면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가지고 비중이 어때요, 부장님? 많이들 하세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미국도 사실 많이 안 합니다. 미국 많이 늘지 않았어요?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45인데 한 50대 초반까지 그리고 그 밑으로 제 나이 그리고 그 밑으로는 미국을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 굉장히 강해요. 오히려 젊으면 젊을수록 한국 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영업점에서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고액 자산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 채권이나 국내 주식 위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또 위주로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일본 기업 투자. 요게 약간 투자를 그러면은 미국에 비해서 해외 투자하실 때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불편한가요? 뭐 금액 단위라든지 뭐 이런 게? 부장님? 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미국이라고 똑같아요. 하면은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아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큰 빅테크들이 간판으로 달려 있으니까 시작하기가 또 쉬운데 일본 굳이 한국도 있는데 뭐 일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럴 수도 약간 있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자세들도 좀 다른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가 뭐 일본보다 뭐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이 구매를 할 때 뭐 이렇게 한 주씩, 그러니까. 두 주씩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은 일본은 100주입니다. 그래서 100주 지금 단위로? 푸드앤나이프는 제가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최소는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아, 제 질문 있다. 자체가 진입장벽이 아닐까 싶어서. 맞아요. 한 그렇죠. 주씩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장바구니에 한 주씩 넣는 게 많거든요. 맛 좀 보려고. 이거를 사고 싶으면은 500만 원은 사야 돼요. 어렵구나 이게 500만 원 지금 당장 제가 네. 없어서 다음에 일단 관심 좀 탈락. 종목에만 푸드앤나이프는 탈락.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투자 아이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이야기 가져오셨는데요. 네. 제가 빅테크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매그스 같이 무차별하게 바스켓으로 담자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테슬라 너무 올랐고 뭐 엔비디아도 거의 전고점에서 큰 차이 없고 이러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또 애플처럼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면 오늘은 제가 알파벳을 준비했는데 이 빅테크 투자 전략으로 이제 조금 제너럴하게 좀 머릿속에 가지시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부진한 애를 사는 겁니다. 빅테크 중에 가장 부진한.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테슬라가 제가 여기 아까 4월 뭐 한 20일경에 나왔을 때 연초 대비 반토막이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4월 달에 주가 빠질 때 70불 때까지 빠졌습니다. 70불이면 반토막이에요.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타가 그 애플과의 그런 개인정보 이런 분쟁 때문에 앞으로 뭐 모바일 광고를 하기 어려울 거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한 70%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빅테크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각 기업들마다 부진한 구간이 있는데 그때 사면은 다시 회복이 된다. 네. 최근에 빅테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가장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는데 빅세븐은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범접할 수 없는 해자를 가지고 있고 AI도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수십조 단위로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같이 그렇게 실적이 크게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연간 한 10몇 조씩 투자를 해요. 뭐 우리 죄송합니다만 뭐 현대차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먹거리를 AI 관련해서도 뭐 구글이나 메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긴 이제 거의 100조 단위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빅테크 중에 어떤 회사가 노이즈나 아니면 뭐 기타 걱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진하다. 그러면은 눈 딱 감고 좀 사면 된다. 그게 바로 빅테크 피킹 전략. 네. M7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구나. 네. 뭔가 부진한 거 제일 부진한 거 하나 사면 좀 믿으세요. 간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가장 그러면은 네. 부진한 친구들이 네, 지금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구글이에요. 구글. 네. 왜냐하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AI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고 우리 막 10년 전에 알파고 나왔을 때 바둑 둬서 이세돌 씨 이기고 뭐 자율주행으로 지금 뭐 하고 있고 근데 이 AI가 되면은 가장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게 또 구글입니다. 검색 엔진 때문에. 검색 엔진 때문에.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데? 실제는 영향이 없어요. 실제는 실적이 굉장히 좋고 뒤에도 말하겠지만 저도 그게 이상합니다. 저도 챗GPT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구글을 좀 안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나이브한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검색 부분 실적이 작년에도 한 13%, 14% 증가를 했고요. 올해 1분기도 10%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구글은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네. 너네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하는데 우리 잘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네. 구글이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네. 순이익을 비교했을 때 네. 올해가 되게 재밌어요. 올해가 알파벳,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이익이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 다닥다닥. 네. 과거에는 뭐 애플이 항상 1등 했었죠. 네. 근데 올해는 지금 제가 눈 자료 보면 구글이 미세하게 1등이에요. 네. 2등은 엔비디아. 네. 3등이 뭐 애플, 마소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 시총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에 비해서 50% 싸거든요. 뭐 2조 달러고 얘네는 3조 달러니까. 그런데 돈은 제일 잘 벌어요. 돈은. 네. 올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조에서 160조가 순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1분기에만 뭐 거의 한 40조 가까이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돈을 우려에 비해서 되게 잘 버네. 잘하면 전 세계 1등으로 올해 순이익으로는 1위를 찍을 수도 있네라는 기업이 알파벳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빅세븐 중에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 중임에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가장 싸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보다 싸죠. 그렇죠. 네이버랑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검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좀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챗GPT를. 근데 넷플릭스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고 지금 좋잖아요. 저는 유튜브가 더 넷플릭스보다, 전 넷플릭스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네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도 저는 넷플릭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네. 포트폴리오에 항상 비중을 실어놨던 종목인데 그래도 넷플릭스가 유튜브한테는 안 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2030년까지 목표를 지금 얘기한 게 1조 달러 우리 갈 거야.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주가 상승으로 벌써 5천억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우리 주가 더블 갈 거야. 그러면은 2030년에 유튜브 가치는 얼마일까요? 얼마 추정이에요? 더 올라. 얼마 추정은 이거는 지금 알파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혀 이야기를 하거나 논쟁이 그렇죠. 되거나 관심이 네.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달러인데 2030년에 넷플릭스가 1조 달러 간다? 그럼 나는 유튜브만으로도 1조 달러 이상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가 이 광고 수익 그리고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익 뭐 이런 거 이게 되게 균형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 삶의 영역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TV 시간 마켓 쉐어를 보면은 지금 넷플릭스는 9%에서 8%로 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지금 꾸준히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도 지금 유튜브고 그렇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아, 왜 많이 보죠? 생각해보니까 넷플릭스는 뭔가 날 잡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계속 그냥 걸어다니면서 우리의 삶이잖아요 보거든요. 지금. 어. 제가 봤을 때 유튜브는 진짜 어나더 레벨의 무언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영역으로 지금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확장력도 굉장히 크고 그 유튜브가 알파벳이 품고 있는 것이죠. 품고 있다. 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검색 되는 이유. 걱정만 네.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검색 걱정에 대해서 요것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풀어주세요. 검색이 대체된다라고 해서 5월 7일에 뭐 제 애플의 뭐 부사장인가요? 뭐 그 부분이 알파벳 그 검색이 좀 뭐 줄고 있다. AI로 우리도 좀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네. 바로 당일에 2025년 5월 7일에 알파벳이 직접 부인했습니다. 예, 부인하는 기사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그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전반적인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애플 기기에서도 총 검색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 기능에 다양한 기능을 넣음으로써 뭐 브라우저, 구글의 음성, 구글 렌즈 새로운 방식으로 구글 검색에 접근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검색 되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검색으로 돈을 버는 건 알파벳이 광고로 벌잖아요.
챗GPT가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광고라는 거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가지고 타겟 마케팅을 해서 광고를 뿌려주고 그다음에 그 광고의 효과로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그거를 광고 사업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메타랑 구글이 잘하는 거지 이런 통계나 경험이나 갑자기 오픈 AI가 우리가 오늘부터 광고할래 그런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걱정은 되지만 이런 유튜브의 가능성을 우리가 구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CATL 중국인 이거는 힌트라도 얘기인 주고 거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선 1초만 말씀드리고 왜 CATL을 없으니까. 넣냐면은 CATL이 어저께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에 상장돼 있을 때는 그 내국인이 우리 외국인한테 투자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네. CATL. 근데 어제부터는 외국인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우리 K배터리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건 웬걸이죠. 예, CATL은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7%, ROE가 23%. K배터리 응원합니다만 우리가 투자는 강한 쪽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점유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원래는 얼마 전만 해도 LG랑 CATL이랑 약간 좀 다투는 단계였거든요. 네. 지금은 점유율이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꼭 K배터리만 보지 마시고 중국의 홍콩에 상장돼 있는 CATL이 상장이 됐다.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아, 해외 오늘도 주식 재밌다. 네, 네.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올 때 이것도 이제 중간 점검 해주실 거니까 맞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또 네. 어떻게 될지. 네. 네. 제가 CATL은 못 샀어요. 아, 네네. 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가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우창 부장님 다음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 유지인데 상승폭 좀 줄였어요. 0.8%, 코스닥은 1.4%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시장도 좀 좋아졌으면 네. 뜨거워졌으면 하는 바람. 올여름 얼마나 더울까? 저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또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